프로젝트 당신도 몸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몸신의 탄생이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신의 탄생 정은아입니다. 유민상입니다. 황군합니다. 짠짠. 자, 오늘도 믿고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정보 나눠주실 분들 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몸신을 만드는 사람들, 몸신 메이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몸신의 탄생 이분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어느 분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도 그분이시구나. 두 분.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질환으로 한 해 병원을 찾는 사람의 숫자만 약 430만 명일 정도입니다. 네,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은 그 통증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하다고 호소하는 분도 실제로 많아요. 예, 제대로 걷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나이가 들면 내 몸의 이 부분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분들도 많고요. 23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가 이곳에 인공관절 수술비로만 약 8,397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어딘지 혹시 짐작들이 가시나요? 도저히 안 가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하다. 와, 이거 뭐지 대체 얼마나 혹시 제가 이미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릎 관절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지탱하는데 기본은 하체다. 여기가 안 좋기 시작하니까 네. 정말 이 사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무릎일 것이다. 무릎이 진짜 기본은 무릎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아이 맞췄다. 기분이 좋진 않네. 특히 무릎 관절염은 이렇게 통증뿐만 아니라 걷는 그 보행 능력과도 직결되고요. 또 이런 곧 노인들이 그 낙상 위험이라든지 또 삶의 질과 수명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살펴봤는데요. 왠지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인이 같은 애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2024년 한 해 보행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66.9%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요. 어머, 그랬구나. 예, 같은 기간 12세 이하의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는 0.4%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노인분인데 횡단보도를 좀 빨리 가는데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깜빡이니까 빨리 가려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로 오시는 분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노란 볼 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걷는 보행 능력과 또 원하는 만큼 빨리 걸어갈 수 있는 보행 속도 이 두 가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네. 이걸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프로젝트는 내 두 다리로 평생 통증 걱정, 염증 걱정 없이 튼튼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3주 프로젝트 평생 쓰는 100세 무릎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와, 3주 만에 평생 쓰는 100세 무릎이요? 저는 이미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100세까지 제가 산다고 치면 60년 더 써야 되거든요.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유정수 선생님과 제 말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가능합니다. 특히 좀 쑥스럽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이것저것 통증 달고 사시던 분, 통증으로부터 해방을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트레이너로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까다로운 분까지 100세 무릎 만들기를 가능하게 해드렸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전자 말고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까다로운 분을 못 찾다. 이분 아닌지 내가. 내가 잘 안 하거든. 청개구리라서. 예. 뭘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분 누구십니까? 나와주십시오. 예, 한 통의 제보 영상.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김옥희입니다. 외모는 굉장히 잘 따라하실 것 같은데. 제가 3년 전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무릎 통증도 심하고 골반이랑 허리까지 아팠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정기성 트레이너가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어이구. 어떻게 근데 우리 정기정 선생님이 확실하게 운동시켜주고 수강생이군요. 관리해준 덕에 지금은 계단도 잘 내려오고 운동도 유연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시네. 우와, 우와, 이렇게 나 저거 안 돼. 우와, 야. 대박.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저거 진짜 안 되는 건데.
아, 요거. 춤추는 것 같네. 지금 저의 운동 선생님이자 저희 아들인 유기성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방법을 저처럼 힘들지. 가장 까다로운 수강생 맞죠? 야. 오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릎 청소를 하실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닮으셨네. 부모님 완전 닮으셨네. 야, 예. 진짜 엄마가 가르치는 게 그렇죠. 아닌데. 부모님 가르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잘못하면 학다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 헬싸움 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야, 아니,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줘. 계단도 걷게 해줘. 아까 보니까 이거 다리 이게 쭉쭉 가능해서 엄친하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니 보니까 초반에 아주 많이 괴로워하셨거든요. 네. 통증이 어느 정도셨길래? 실제로 어머니가 50대 이후부터 무릎을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셔서 계단을 좀 뒤로 내려가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다 제가 고쳐놨기 때문에 통증 없이 다 좋아지셨고요. 이제 저 영상을 보시고 자제분들께서 이제 본인 부모님들도 좀 고쳐달라고 감사하게도 모시고 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부모님 전담 트레이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전담 트레이너면 우리 몸신에 너무 딱 맞는 그리고 부모님 전담이니만큼 그 저한테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몸 상태가 부모님이랑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 선생님한테 무릎을 배워보는 평생 쓰는 100세 무릎 만들기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나도 해보고 싶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도 의자 생활을 해요. 계단이 제일 힘들어서 못 나가고 그냥 통증뿐만 아니라 수면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생 쓰는 100세 무릎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쓰는 100세 무릎이요. 나와주세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었던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7세 최옥순입니다. 항상 아랫다리가 무겁긴 해요. 요 양쪽이 다. 따갑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쪽이 아팠다 또 이쪽이 아팠다 굉장히 왔다 안 갔다 좋으시다. 하면서 아프고 삶의 질이 떨어져서요.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또 무거운 짐 들면 더 아프죠. 그렇지 또 어머니들 또 계속 저런 거 하시잖아. 어유 지금 이게 이런 거 많이 되게 집안에서도 빨리 걷지를 못하시는군요. 알지. 느리시네. 제가 10년 전에는 관절경 내시경을 시술을 했어요. 3년 전부터 다시 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떡해, 저거 어떡해, 저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속도가 엄청 느리시네요, 진짜. 그럼 저거 한번 자 지금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이거 6번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서 쭈그리지를 못하니까 허리도 사실 좀 아프거든요. 무릎도 아프니까 그렇죠. 바닥 허리도 못 앉아요. 아프니까 그냥 항상 의자만 집에서도 의자 생활을 해요. 로봇 청소기라는 게 나왔는데 오니 이거 신세계다. 근데 또 어머니들 그거 갖고 안 한다? 그거 해도 이거 하셔. 또 걸레가 필요할 때가 있죠. 걸레질이. 네. 한의원도 한 2달도 넘게 침도 맞아봤고요. 뜸도 양쪽으로 뜸도 사양뜸을 떠갖고 지금 어우. 이렇게 이게 몇 달 됐는데도 이렇게 안 없어져요. 고생하시는구나. 네. 인대 강화 주사를 맞아갖고 여기가 계속 구멍이 이렇게 살살살살 나 있었어요. 저도 무릎팍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봤습니다. 저게 뭐지? 발 마사지 저기 무릎까지 관리가 되나 보다. 위에도 있는 위에 이거. 고주파 뭐 저주파 뭐 이런 건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지하철 타고 친구들을 저기 서울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을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배단이 제일 힘들어서 못 나가고 그냥 동네에 왔다 갔다 조금 걸어 다니는 정도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시 산에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죠. 이번 이 계기로 제 무릎이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안타까워. 그러네요. 네. 67세 하실 일은 많은데 또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으신데 무릎 통증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신데요.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도전자분 안녕하세요. 네, 아주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좀 좋아지고 싶어서 네. 도전한 67세 최옥순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잘 수고하셨어요. 오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참여 결심을 하셨어요? 제가요, 손녀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좀 날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바라는 게 있다면 가장 먼저 좀 속 시원히 안 아프게 걸어 다니고 싶고 무엇보다도 통증 이것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서 신청을 했어요. 예. 상처도 아프신 거야. 자, 지금 그렇다면 현재 무릎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네. 알고 싶은데요. 지금 들어봐서 이제 통증이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네. 현재 이제 무릎 엑스레이 상에서는 연골이 이제 닳아서 관절 간격이 좁아진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 모두 관절염 2기에 해당하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연골 상태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상 무릎에서는 이 까만 위아래 뼈 사이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거기가 연골입니다, 연골. 그 부분이 연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고요. 자, 우리 도전자 무릎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많죠? 네. 그거는 회색인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졌기 때문에 흰색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많이 닳았기 때문에 연골이 비어 보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자분은 연골이 많이 닳은 상태예요. MRI 상태에서는 저 정도면 거의 3기에서 4기 정도까지 됩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게 되게 조그맣게 빨간색 동그라미 네. 표시는 뭐 오른쪽에. 저게는 바로 저기 부위가 문제인데요. 저기 부위는 연골이 닳아져서 구멍이 난 상태예요. 예, 연골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예, 연골이 구멍이 났다는 거는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인데 이 연골이 구멍이 나게 되면 염증이나 통증이 심각하다는 소견이고요. 함께 관절염이 꽤 많이 진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통증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네, 했네요. 맞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감소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감소. 보통 이렇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아파서 걷지를 못하시니까 이 허벅지 두께도 얇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쪽 무릎이 안 좋으면 이 그쪽 무릎 두께만 얇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도전자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무릎이 아프면 허벅지 두께도 얇을 가능성이 많다. 뭐 혹시 측정을 해보셨나요? 네, 안 그래도 우리 병원에 내원했을 때 네. 검사를 했는데 육안상으로도 상당히 허벅지 근육이 좀 얇으셨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40cm 정도, 왼쪽은 41cm 정도 됐기 때문에 1cm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더 안 좋아서 그쪽에 힘을 잘 안 주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좀 빠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좀 덜 쓰게 되고 덜 쓰다 보니까 또 근육이 줄어들어 근감소까지 오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좌우가 이렇게 1cm 정도 차이 나면 그거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그럼 왼쪽 무릎은 좀 나은 건가요? 네, 왼쪽 무릎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보면은 그 측면 사진에 표시된 부분은 뼈 안쪽이 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가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뼈가 검은색인데 네. 그 연골이 저기에 닳아서 뼈끼리 충격을 받게 되면은 저기에 이제 뼈 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뼈가 마치 멍이 든 것처럼 MRI에서는 뼈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는 건 벌써 뼈끼리 부딪히고 뼈에 충격이 갔다라는 증거고 피부에 우리가 멍이 든 것처럼
연골도 달아 없어진 상태로 계속 뼈끼리 충격을 부딪히면서 충격이 되면 충격을 받으면 그 일종의 멍처럼 뼈 안에 저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와, 네. MRI로 보이는구나. 네, 또 하나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면 이런 멍뿐 아니라 기형적인 가시뼈까지 자라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가시뼈라는 말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네. 오. 전에 한번 이렇게 까치처럼 이렇게 무릎 사이 네. 나온 거. 그럼요. 원래 우리 가시뼈 네. 이렇게 배웠었지만은 그때 뭐 이렇게 가시처럼 잘 알지만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네네네. 설명해볼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제가 개그맨이 무슨 설명을 해.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맞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 노란 선으로 표시된 뾰족한 돌기 보이시죠? 네, 네. 맞아, 맞아. 네, 바로 이게 가시뼈입니다. 특히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뾰족하죠. 네. 이게 원래 없어야 하는 건데 가시처럼 뼈가 자라는 겁니다. 연골이 거의 마모돼서 닳아지면 무릎은 스스로 보호하려는 반응으로 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가시뼈고요. 이 가시뼈 돌기가 주변의 인대, 조직 등을 자극하면서 통증과 관절의 뻣뻣함, 또 움직임의 제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골 구멍에 뼈에 멍도 들고 또 가시뼈까지 우리 도전자분 너무너무 아프셨을 건데 이 정도면은 주위에서 뭐 이 치료해봐라 저 치료해봐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도전자님? 무릎이 많이 아파하니까요. 네. 연골 이식 또 뭐 이러거나 줄기세포 치료 같은 거 좀 더 두면 인공관절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공관절 수술은 뭐 한지도 오래되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연골 이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연골이 이제 아예 닳아 없어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닳아진 연골을 우리가 대신해서 건강한 부위의 연골을 채취해서 이식해 주는 게 연골 이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상되지 않는 그 본인 연골이 있는 경우는 그걸 떼어서 닳아진 곳에 이렇게 이식해 주면 되는데 이 도전자처럼 아예 연골이 많이 닳았잖아요. 이렇게 연골이 별로 닳아서 없는 경우에는 본인 거 중에서 그 갈비뼈 있죠. 갈비뼈를 이제 늑연골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배양한 다음에 이식해서 떼어 넣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무릎 연골로 자라나게 하는 그 자라나게 도와주는 이식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이식의 그 성공률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무릎 연골은 이거 왜 달아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이유가 뭐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요? 폐경 전후에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성의 연골과 뼈 조직의 노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관절 기능의 저하도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콘드로이친 같은 성분도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거나 끊어지는 등 그 기능이 약해지는데요. 이런 상태로 무릎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연골은 점점 닳고 약해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아유, 저희가 젊을 때는 연골이 닳아 없어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쵸, 네, 내 뼈가 약해지고 이렇게 통증을 겪게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상황에 이르셨잖아요. 예. 지금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요. 연골 있을 때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잘해줄 걸.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내 무릎 상태가 이 정도구나 새롭게 아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젝트 신청하면서 테스트를 하나 했었는데 테스트를요. 그때도 좀 놀랐거든요. 어. 내가 이 간단한 동작도 못하나 프로젝트 하면서 새삼 내 무릎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테스트를 해보셨구나. 네. 아니, 어떤 걸 했길래 이 간단한 동작도 내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셨는지. 이거 왠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빡 옵니다, 지금. 나지 나 뭐라 테스트는 못 참지. 또 분위기 그렇잖아요. 이것도 난데. 네. 어떤 거지? 자, 과연 내 무릎이 평생 쓸 수 있는 무릎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옷을 아주 경쾌하게 갈아입으셨어요. 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손바닥 제기차기입니다. 제기 잡긴 좀 약하거든요, 제가. 손바닥 제기차기. 예. 먼저 다리는 어깨 넓이로 네. 벌려서 서주실 거고요. 이 발이 손바닥 방향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발을 들어서
발을 들어서 손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손이 많이 나가진 않구나. 정면 보고 조심하게.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거나 아, 아니면 혹은 이 발이 손에 닿는 게 아니라 발이 손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발이 손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무릎을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접었을 때 무릎이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네. 오늘 도전자분 이 동작 테스트를 했을 때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셨나? 앞에 보고 잘 안 올라오네. 5개, 셋, 오, 손이 내려가잖아. 아, 넷.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건가? 셋, 나중 나가나? 안 올라오잖아. 아, 왼쪽 넷. 다리가 더 안 좋으시네. 아이고, 왼쪽이 더 하냐. 마지막. 아, 양쪽을 다 닿게 하는. 아, 어깨가 내려가는구나. 아, 허리. 나중 나가네, 손. 이미 이걸 저희가 보기만 해도 무릎이 지금 아프실 것 같거든요. 살짝. 네. 넷, 이렇게 해서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우리 젊은 팔팔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제가 못하면 이상해지니까. 예, 제일 안 좋은. 예. 사실 유민상 씨는 무릎이 좀 좋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중환자죠. 그래서 어느 정도일지 아까 보셨잖아요. 쫙쫙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 자,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차기차기 안 네, 양발. 손이 내려. 손이 내려. 어깨가. 어깨가 너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깨가 너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괜찮지 않나? 아니, 괜찮지 않나? 이번에는 이제 바깥쪽만 네. 해보나요? 바깥쪽으로 뒤로 찬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서 옆으로 찬다라고 생각해요. 귀엽게 여자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하는데? 달리는 거 있죠? 나는 아예 안 되는데. 애기들 이렇게 달리는 것 같은 거. 나는 아예 골반이 이게 안 되는데. 밖으로. 여자들이 나을 것 같아. 앞으로 안 돼.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힘든데. 여기는 아예 안 되는데. 안쪽으로 도는 움직임이 아예 제한이 되는 거죠. 무릎이 안 좋네. 엄마 이거 보지 마. 엄마 이거. 이 바깥쪽 완전 힘든데. 네. 이거 너무 힘든데. 해볼까요, 선생님? 네. 네. 아니. 아니. 이상해. 너무 다른 손 쪽으로. 이쪽은 이쪽 손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그렇구나. 같은 손으로 했구나. 그렇죠. 예. 여기서. 발을 손바닥 방향으로 왼쪽이 조금 힘든데? 그 왼쪽이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네, 처음에는 테스트를 가볍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좌우 균형 있게 하는 게 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 아니야 운동이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저런 동작이 매끄럽게 나오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라는 거는 고관절 근육과 무릎 관절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만 나쁜 게 아니라 고관절과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기면 무릎에 영향이 생기고 또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양반 다리를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실제 무릎에 문제 있기 때문에 저 자세가 나오기 어렵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걷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무릎 연골은 더 빠르게 닳아서 이제 보통 걷는 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보행 능력, 그런 보행 속도까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해보기 전에는 정말 자신만만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전자님도 평소에 길 건넜을 때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빨간불일 때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돼야 건너가죠. 네. 이미 파란불이 시작되면 못 건너갔어요. 빨리 건너려다가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아, 그러시구나. 무릎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구나. 한 중반 정도만 떨어지면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이거가 안 되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냥 기다립니다. 아주 점잖게 멈춤. 네, 한 20초 정도 여유 있게 가게 됩니다. 아, 차모냐. 그렇구나. 네. 네. 자,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변화가 생겼습니까? 속도라든지 아니면 다리의 힘이라든지? 그냥 걷는 것도 요즘은 좀 잘 걸으니까 상대방이 제가 관절염 있는 줄을 몰라요. 와. 아니, 겨우 3주인데 그럼 통증은 어떠셨어요? 좀 나아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운동도 계속 하면서 하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일단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대체 이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평생 쓰는 백세 무릎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또 하나씩 좀 공개를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예. 아유, 무릎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대체 뭘 하셨는지 그 내용 살펴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골반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리를 들어준 상태에서 한 다리로 버틸 거고요. 골반을 안쪽으로 돌렸다가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딱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짤을 걸. 안쪽, 바깥쪽 춤추듯이 또 보기 쉬워.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를 먼저 들어주고요. 왼다리로 버틴 상태에서 안쪽, 바깥쪽. 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한 다리를 버티는 것 자체가 맞아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유연하게 되진 않으시네. 네, 어렵다. 오케이, 반대쪽. 첫날입니다. 고관절이 고관절만 부드럽게 움직이질 않아서. 네, 어머니 그러면 이제 다음 운동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벽을 등지고 차렷을 한 상태로 서주실 거고요. 한 다리를 이렇게 벽에 붙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의 골반이 이렇게 숙여주면 이 위에 줄기들은 알아서 따라 내려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몸이 좌우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버텨주는 거예요. 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버티는 건 다 힘들어. 아, 의자 잡고 더 하는구나. 인사. 의자가 불안하시죠, 처음에는? 의자가 더. 있어도. 이게 그렇죠. 힘든가 보다, 생각보다. 살짝 오리궁뎅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의자 있으면 괜찮아 보여. 의자랑 숨 벽 사이. 쉬고 후. 자, 이거 가슴 위에 손 한번 올려보실 수 있나요? 오케이, 아직은. 자, 더 버텨요. 10초. 10, 9, 8. 무릎 살짝 뒤로 가볼게요. 7, 6, 버티셔야 되니까. 아, 이거 자, 어렵겠다. 좀 밀어볼까요? 어려운가 보다. 3, 2. 전화가 오는데요. 그렇죠? 1. 오케이. 됐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몇 주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집에서 하실 때는 30초를 좀 버텨보는 거예요. 30초를 버티는 동작으로 해서 한 다리당 3번씩. 30초 어려워.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 몇 초요? 30초. 3. 자, 이렇게 해서 백세 무릎 만들기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 많이 좋아지죠. 꾸준히 하셨나 보다. 8. 잘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릎 되돌리기라 오늘 운동 확실히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쉽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 센터와 댁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까요? 의자 매일 없어. 방문을 하셨어요. 우와, 어떻게 이래? 야, 안 떨려. 다리 안 떨려요. 3주 지나신 거예요, 지금? 와. 와. 그리고 산 밑에서 산 가셨어. 산 가셔서 외출하셨네. 시크릿 솔루션. 야. 산을 가셨어? 등산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와, 대박. 일단 첫날하고 그 마지막 날 이렇게 보기에도 확연하게 차이가. 예. 예. 이야, 어떻게 그랬지? 자, 평택군은 무릎 만들기 프로젝트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잘 어려울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나와주세요. 몸체 건강으로 뚜벅뚜벅. 여기도 계단이 있어서. 와. 뚜벅뚜벅. 여기도 계단이 있어서. 와.
어머, 너무 잘 고르잖아. 어머, 너무 잘 고르잖아.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 갔어? 와. 야. 이야. 야, 너무 잘 보셨어. 야. 어서 오십시오. 야, 어서 오십시오. 예, 이쪽으로 야. 모시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야, 아니 저희가 계단도 있고 또 이렇게 쭉 길이 마련이 돼 있는데 아직 경쾌한 발걸음으로 워킹을 해내셨네요. 예. 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정말 100세까지 내 무릎으로 걸을 준비를 마친 와우. 최옥순입니다. 와! 네, 그럼 이 프로젝트 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일상을 보내는 것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주변 사람들도 너무 좋아진 것 같다고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걷는 것도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야, 대박인데. 네.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실 탄생 리얼 프로젝트 결과 공개합니다. 이게 처음 만나서 이 동작을 익히실 때의 테스트인데 손 다 내려가고 어깨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다. 예. 조심조심 이거 쉽지 않죠. 아, 왼쪽은 아예 안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속도가 다르네. 이게 3주 후, 진짜 너무 아니, 빨리 돌린 게 아니에요? 예, 매일 열심히 와, 플러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선도 딱 앞에 보시고 중심을 딱 잡고 계세요. 오, 이 경쾌한 발자국, 이 손바닥 마주치는 소리. 저보다 나은데요? 정말로 저렇게 거의 속도를 내세요? 예. 이 정도면은 이거 보행이 불편한 건데. 여기서 와, 파워워킹. 이건 뭐 전에 약간 엄두도 못 내던 걸까요? 이런 야. 걷기는? 예, 예. 이 정도 빠르게 걷는 거예요. 예. 언니, 뭐야, 뭐 이렇게 장을 한 번, 내가 이거 하나 들어줄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리 아프잖아. 아니야, 많이 좋아졌어. 걷는 게 좋아졌네. 그래? 주변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예. 그냥 시장에서 장 봐서 그 물건 들고 그냥 저렇게 지나서 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자, 신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지금 누가 어디 봐서 아픈 사람이에요? 네, 너무 건강하시고. 이야, 야, 됐네, 됐어. 와, 10초 남았잖아. 야. 뭐 일상의 회복. 누구는 아마 편하게 하는 일일 텐데 이전에는 주저주저하고 좀 조심스러웠던 예. 그런 일상을 이제 꾸려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네요. 내가 이거 정말 좋아졌구나 하고 느끼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뭘 할 때? 그냥 보통의 삶을 살을 때. 그렇다니까. 예. 그때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갈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걸 놓은 지 한 3년쯤 되셨으니까. 네,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단 걷기는 또 어떠세요? 요즘에?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네. 아까도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바로 이렇게 이거 투 스텝 이렇게 안 가고 한 걸음에 내려가지긴 해요? 예, 예. 우와, 그거 큰 건데. 실제로 오늘 오셔서 계단을 걷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했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예. 그래요? 오, 됐네, 됐어. 와. 저 작은 행복. 자,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하셨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아, 맞다. 아까 허벅지가 좌측 41 맞았나? 한 1cm 정도 좌우가 짝짝이 차이가 났었는데 왼쪽이 조금 더 진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측정이 있었나? 네, 그 이후 그게 궁금하네요. 오. 3주간의 프로젝트 이후에 양쪽에 그 허벅지 근육이 달랐잖아요. 두께가. 오늘 그 측정을 해봤는데 양쪽이 균형이 맞았어요. 그래요? 예, 두께가? 예. 그게 가능합니까? 와. 그래서 이제 40cm, 41cm였죠. 예. 네. 그 제일 안 좋았던 그 오른쪽 허벅지 경우는 그 40cm에서 오히려 1.4cm가 늘어나서 41.4cm, 41.4cm, 왼쪽은 41cm에서 41.5cm로 0.5cm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진짜 운동이구나. 아니, 다 늘었다 그러면 찐 거나 뭐 이런 거거나 말랐거나 이런 건데 줄었던 곳은 늘고 예. 늘었던 곳은 준 거 보니까 진짜 운동 효과네. 예. 제가 다 뿌듯합니다. 허벅지가 굵어졌다는. 오. 사실 이 연세에 쉽지 않거든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기왕에 또 운동복 입으셨어요. 해봅시다. 그거 배워야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백세 무릎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운동을 하기 전에 고관절을 풀어주고 시작할 건데요. 평소에 달아진 무릎 연골과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릎 주변 근육과 함께 바로 고관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관절은 바로 이 부위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접혀야 다리를 들었다 내리거나 할 때 무릎에 체중이 덜 실리게 됩니다. 동작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다리는 이제 또 어깨 넓이로 벌려서 써주시고요. 한 다리를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줄 때 이 무릎 접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높게 들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절반 정도만 들어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헤엄치듯이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얘가 안쪽 바깥쪽으로 벌려지는 게 아니라 무릎이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춤추듯이. 팔자를 그리듯이. 그렇죠. 춤추듯이. 유연하시다. 동작 간에 이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무릎에 부담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벽을 잡고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벽을 짚고 진행을 해주시거나 이런 막대기, 우산 같은 이 도구가 있으면 이 도구를 다리 삼아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가 고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면서 준비시킨다. 준비 운동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유민상 씨 먼저 한번 네. 왜죠? 늘 먼저. 저만 가장 친근해서 예. 친근하다고요? 네. 저는 이런 친구 둔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들고 이제 안쪽과 바깥쪽으로 돌기. 오. 그렇다. 오, 오. 그렇다. 오, 지금 이거 약간 상체가 기울어져도 상관없네요. 약간 이게 중심이 왼다리의 엉덩이로 견뎌낼 수 있는 근력도 좀 아직 부족하신 것 왼쪽 딱 같고. 힘주고 엉덩이. 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돌아갈 때 보면 바깥쪽으로 돌아갔다 정면을 보죠. 그냥 안쪽으로 결국 돌지를 안 돼요. 못합니다. 오. 다 있어야 돼, 우산이. 아, 훨씬 낫다. 네, 훨씬 낫다. 아, 완전. 그래도 왜 이래? 고장났네? 잠깐 왜 이러지? 그냥 계속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내려가요? 빨리 내리지 말고. 드디어 유민상 씨가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았다고요. 안 되니까 그렇지. 왜 내려가 근데? 이게 다리가? 사실 골반만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했다가 바깥쪽으로 회전했다가 하는 움직임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릎을 접는 운동으로 고관절을 접는 운동으로 대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꾸준하게 벽 잡고 고관절만 풀어줘도 좀 엉덩이도 좀 불이 켜지고요. 좀 괜찮아졌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했다고. 네. 뭐 자꾸 내려가. 약간 헷갈려. 음. 자, 이제 벽에서 할 수 있는 또 몸을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이 벽에서 등을 쥐고 서주시고요. 한 다리를 이렇게 벽에 붙여주시고. 근데 이 벽에 붙여주실 때 이 양쪽 허벅지가 수평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나올게요. 너무 무릎이 이렇게 얘만 빠져나가 있거나 너무 이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두 다리가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벽에 붙여줄 거예요. 90도 직각 딱 옆에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이 모이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줄 거예요. 뒤로 쭉 빼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무릎과 정강이는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아랫배로 윗 허벅지를 포갠다는 느낌. 10초에서 30초를 좀 버텨볼게요. 이 한 가지만 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려가서 버틸 때
무릎이 높낮이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높낮이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어렵다. 예. 여기서 쉽지 않네. 각이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 선생님?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유민상 씨부터. 잠깐만요. 아까부터 뭐 저는 생각을 왜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 네, 일단 고관절 쪽 아랫배로 윗벅지를 포갠다. 자, 가슴 활짝 펴주시고, 자, 왼발 뒤꿈치를 세게 누를게요. 왼발. 뒤꿈치를 세게 누르고, 자, 벌써 자, 무릎 초잽니다. 정면. 초잽니다. 잠깐만, 선생님. 무릎 정면.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거? 네. 선생님. 6, 땀 어디 칠. 있는데? 8, 8, 9. 9, 10. 오케이. 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디예요? 자극점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쫙 해서 예, 이거 고관절까지 해서 여기가 네. 맞아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딛고 있는 다리가. 네. 오. 여기가 강화가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옵니다. 우리 도전자분은 몇 초나 버티셨어요? 30초까지. 이걸 3초를 해요? 이걸 3초를 해요? 와. 장난 아니네. 30초. 그러면 무릎 상태가 인사, 무릎 따라가지 말고. 무릎 자, 상태가 인사, 무릎 따라가지 말고. 자, 인사. 그렇죠. 가슴 활짝 펴고. 자, 숨쉬기. 되게 편안해 보이신다. 너무 안정적이세요. 하체 근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리가 벌어져 있는 아우. 게 보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무릎도 정면을 잘 쳐다보고 있고. 네, 저게 힘듭니다. 다리 붙게 되는데. 숨 쉬고. 그렇죠. 네. 무릎 살짝 앞으로 나올까요? 열, 오케이. 뭐 나와? 와. 20초 경과. 아랫배로 윗벅지 와. 포갠다. 포갠다. 그렇죠. 이야. 와. 이게 와. 오케이. 3초. 진짜 대박이다. 잘하셨어요. 엄청 안정적이야. 여러분들 진짜 고지 무릎이 아니어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추천드릴게요. 예. 여기에 시크릿 솔루션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맞아. 자, 그것까지 더하면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죠. 예, 도와준 시크릿 솔루션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평생 쓰는 100세 무릎 프로젝트.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네. 바로 시크릿 시크릿 솔루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은 네.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콘드로이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나이 들면 콘드로이친도 아까 막 짧아지고 막 끊어지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도전자가 병행한 그 100세 무릎의 프로젝트는 시크릿 솔루션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네. 이 콘드로이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체는 그리스어로 연골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할 정도로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요. 연골 구성 성분 중에서 수분을 제외하고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콘드로이친입니다. 그래서 앞서 연골이 무릎과 무릎 사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그 탄력과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해서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염증을 또 개선시켜주고 통증을 또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행 능력을 개선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증 완화도 도움을 주죠. 아까 우리 어머님이 걸을 때 걷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셨거든요. 혹시 콘드로이친이 보행 속도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앞서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65세 이상이 약 66.9%로 가장 많은 사망 비율을 보인다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보행 능력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우리 수명과도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행 속도의 경우에는 빨리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6년이 길다는 연구가 발표된 건데요. 이런 보행 속도와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재밌는 건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경우에 이 보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40세 이상의 골 관절염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고 20m 보행 능력을 비교해 봤는데요.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보행 시간에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보행 시간이 약 4.4초가 단축된다고 합니다. 와, 아니 20m에 4.4초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4.4초면 초록불이 깜빡깜빡할 때 다 건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그죠? 실제 그 고령자의 그 평균 걸음 속도는 1초당 1.13m 정도 되는데 일반인 속도의 약 80% 수준입니다. 그런데 4.4초가 늘어나면 약 5m죠. 5m를 더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령층의 어르신들이라면 일상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어쩐지 아까 영상에서 우리 어머니 횡단보도 걸으실 때 여유도 있고 10초가 남았었거든요. 이게 예전과 확 달라지신 거 맞죠? 네. 이렇게 도전자분처럼 횡단보도도 잘 건너고 또 잘 걸어 다니려면 무릎 연골에 영양분을 알차게 공급해서 이 연골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 몸속 연골에는 이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액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영양 성분이 공급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콘드로이친이 마치 접착제처럼 연골 보호 물질들을 연골에 딱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 속의 히알루론산 대비해서도 연골 세포 결합력이 약 5.4배 정도 높고요. 또 케라틴 황산보다도 연골 세포 결합력이 약 4.2배나 높아서 이런 영양 성분을 흡수시키는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과 그렇지 않은 연골을 두고 비교했을 때 영양 성분이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이해하기 쉬운 시연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한쪽은 스펀지가 이미 너무 닳아져서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푹신하지 않은 연골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한쪽은 아직 짱짱한,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 비컨에 든 것은 이제 영양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영양성분이 풍부한 물질 속으로 두 개를 넣었을 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은 영양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 게 보이시죠? 네. 반대로 콘드로이친이 충분한 연골은 영양분을 잘 흡수한 게 보이실 거예요. 결국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을 줘도 연골 내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살게 되면 연골에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염증이나 관절염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스펀지는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짜는 역할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물에 흡수한 걸 제가 한번 짜서 확인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영양소라고 생각하시고 스펀지에서 가져간 물질이 한번 짜볼게요. 많이 나오죠? 조만한 보이죠. 네, 그러죠.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쪽 연골은 영양분을 주면 잘 흡수해서 수분과 함께 잘 머금고 있다가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 영양분이 나오거든요. 그 윤활유 역할을 하듯 뱉어내면서 통증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콘드로이친이 그 소 콘드로이친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뭐 다른 콘드로이친하고 뭐가 좀 특별히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실 소는 사람과 같은 포유류 동물이잖아요. 네. 예, 소 유래의 콘드로이친은 이 사람의 콘드로이친 구조와 유사해서 높은 흡수율과 항염 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이 소 연골의 구조고요. 예, 오른쪽이 우리 몸에 있는 콘드로이친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구조가 흡사한 덕에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이 많아도 사람 몸에서 잘 흡수를 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실제로 소 연골 추출 콘드로이친과 다른 동물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의 체내 흡수 속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다른 동물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의 경우에는 체내 흡수가 8.7시간 정도 지나서야 최고 농도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소 유래 콘드로이친의 경우에는 2.4시간 만에 최고 농도에 도달해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콘드로이친이라도 불순물 없이 순수 콘드로이친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그 순도가 달라지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금의 경우에도 18K의 경우에는 금의 함량이 75%가 금이고 나머지는 구리 등 다른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24K 순금의 경우에는 금의 함량이 99.9%죠. 그럼 콘드로이친도 이렇게 잡금 이런 거 섞여 있는 듯이 다른 게 막 섞여가지고 있을 수도 있나요? 24K 콘드로이친. 네, 콘드로이친 역시 그 안에 불순물이나 다른 성분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의 함량이 90% 이상 고순도여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실제 소 유래 콘드로이친의 경우에는 항산화력이 다른 동물 유래 콘드로이친 대비 가장 높았고요. 이런 높은 항산화력은 관절의 염증 관리와 통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연구도 있어서 동맥경화 질환 등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흡수율이 빠르다 하는 것은 관절의 염증이라든지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콘드로이친이 관절염에 있어서 염증 완화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콘드로이친을 2주간 투여한 결과 관절의 염증 물질이 약 50%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그 골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6주간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더니 염증 관련 지표가 의미 있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염증이 감소되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콘드로이친이 관절 통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실험을 통해서 관절 통증이 있는 골관절염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에 통증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42일차부터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의 통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요. 91일차에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 대비해서 통증 정도가 무려 4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콘드로이친을 우리 도전자분께서 3주간 이제 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연골이 닳아서 이제 거의 너무 아팠잖아요, 무릎이. 어떻게 이거에 좀 도움이 좀 된 것 같으세요? 무릎이 좀 뻑뻑했던 게 좀 편안해진 느낌도 들고요. 무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연골을 한 번 닳아지면은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콘드로이친이 이 닳아진 연골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부 영양 성분의 도움을 받으면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손상된 연골 재생에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 섭취가 연골 세포가 사멸하는 걸 40%나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무릎 관절도 좋은 콘드로이친 등치 있으니까 한 40알씩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으면 안 되겠죠?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콘드로이친 섭취 시에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이제 콘드로이친의 순도 함량이나 분자량도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 특정 식품에 알러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00세 무릎 만들기 마지막 시크릿 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몸신이다! 몸신이야! 프리랜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고질병이 있어요. 중증으로 온 거예요, 골다공증이. 80대 할머니의 평균 수치.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골절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골밀도를 업해서 골절을 막는 골업 골막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운동 이거 한 가지예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선생님 잘못했어요! 와! 80대 뼈 나이에서 2살 정도 어려지는. 기대되네. 채널 A